시작하겠습니다. 네, 일산 FM에서는 고양영상미디어센터 2020 마을미디어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총 5회 거쳐 위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위톡은 우리의 이야기라는 뜻으로 매 회마다 게스트를 초청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부각되고 있는 말 중에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의 워라밸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성과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톡에서는 일상에 스며든 나를 채우는 순간들을 주제로 워라밸을 실천하고 있는 게스트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일상에 지치고 삶이 무료한 분들에게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지난번 위톡 1회에 이어 오늘 위톡 2회에서도 함께할 게스트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거주 중인 31살 조재경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스튜디오를 예전에 뭐 방문하거나 뭐 이런 녹음을 했었던 경험이 있나요? 아니요, 전 스튜디오 방문도 처음이고 네. 방송도 처음이라서 너무 네. 떨리네요. 표정이랑 말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 스튜디오 처음 왔었을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신기했어요. 일단 이게 이렇게 쬐끄만 이제 TV에서만 보는 네네. 라디오 부스 보다가 네. 이런 거 보니까 신기했어요. 여기는 원래 좀 작은 스튜디오고 원래 여기가 1인이랑 소규모 스튜디오고 다른 곳에 또 많은 스튜디오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또 다른 곳에서도 녹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조재경님과 함께 위톡 2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게스트분께서는 워라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요즘 직장인들이 직장을 선택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여가지고 많이 들어봤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본인도 지금 직장인이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직장에서 이렇게 워라밸에 관련된 얘기를 좀 많이 하나요? 그 직장 동료들끼리? 네, 퇴근 후에 하면서 일과를 보냈지 이런 얘기도 하고 요리 배우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운동하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자기 삶을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워라밸을 실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네요. 네, 요즘은 진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직장을 다니신 지가 지금 한 몇 년 정도 되셨죠? 지금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정도요? 네. 이게 제가 알기로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떠올라가지고 맞아요. 특히 20, 30대에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 직장 1년차 때는 이제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없었을 시기니까 또 그런 걸 얘기를 하거나 같이 공감을 쌓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예전에는 술 먹고 회식 이제 퇴근하면은 회식 팀 사람들과의 친목을 다진다든지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풀고 그랬던 것 같아요. 회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혹시 회식 좋아하시나요? 저는 회식 안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냥 회식 없는 날이 제일 그렇죠, 좋은 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까 방금 제가 어느 순간 워라밸이 이렇게 부각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이 워라밸이 갑자기 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뭔가 공감대라든가 아니면 필요성에 이제 그 원동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워라밸이 갑자기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이게 집중을 받게 된 뭐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직장인으로서 일단 회식 강요를 안 하는 분위기도 한몫하는 것 같고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더 중요하고 자기 인생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회사로 받은 스트레스를 그런 걸로 풀려고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랑 이제 그 이후의 삶이랑 좀 별개로 생각을 해서 맞아요. 오히려 그러면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전에도 약간 회사에 대한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갖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없었는데 이제 회식이라는 그 문화가 좀 많이 요즘은 자제되는 분위기고 뭐 강요도 아니고 좀 횟수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생기면서 그렇게 됐다라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이게 진짜 그럼 회사 문화가 바뀐 게 좀 이 워라밸이라는 문화가 생기는데 큰 몫을 한 거네, 의도치 않지만. 그리고 법이 주 52시간제 도입되면서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근하는 그게 좀 제한되어 있으니까
좀 여가 시간을 즐기는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아, 그럼 실제로 그러면 주 52시간으로 바뀌고 나서 여유가 좀 많이 생겼나요? 그 법이 시행된 이후로? 저는 원래 항상 야근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특근도 자주 했고 야근도 자주 했었는데 이제 그 법이 시행된 이후로 여가 시간이 더 많아져가지고 확실히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졌어요. 특근이 뭐예요? 아, 주말에 이제 월화수목금 검정날 말고 주말에 이제 그 외에 출근하는 거를 특근이라고 하죠. 뭐. 아, 뭐의 줄임말이 아니라? 특별근무 뭐 이런 거겠죠? 평일을 검은색? 이라고 검은 날, 검은 날을 얘기한 거 뭔가 좀 신박한 것 같네요. 그 직장에 대한 얘기를 살짝만 더 하면 1회 때 이제 게스트로 나오신 분께서 그 일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일이라는 게 뭐 의무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그런 거로 이제 찾아서 그러니까 워라벨이 이제 워크랑 라이프의 밸런스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도 좀 바뀌고 있고 실제로 그 일과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일의 스트레스를 취미로 푸는 게 아니라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게끔 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좀 공감하시나요? 그렇게 되면 좋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누구나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랑 취미랑 겹쳐지고 이걸로 인해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좋겠지만 뭐 사람이 누구나 같을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게 분리가 돼야지 휴식할 때는 다른 제 생활을 할 수 있고 일에는 일로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었던 게 지난번에 1회 때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기가 설령 하고 싶어하는 일을 요즘은 뭐 일을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취업을 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인데 내가 여기를 취업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장은 그리고 직업은 다 많은 사람들도 선호하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서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보다 그 일과 그리고 취미를 좀 분리를 해서 그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취미를 만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실제로 일을 통해서 그렇게 삶을 실현하고 있어가지고 자기 얘기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좀 부럽더라고요. 그럴 수 있으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수저거나 네네. 일단 자본이 받쳐줘야지 여유가 나오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늘 언제나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월급날 하루 바라보고 나올 버티는 거잖아요. 그 하루 월급날 때문에 또 지금까지 그 위로를 받고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그리고 월급이 더 받기 위해서 뭔가를 내 능력을 더 펼치려고 하는 그런 원동력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승진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내가 일할 수 있는 뭐 범위나 권한이 많아지고 역할이 커진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월급이 높아지니까 선호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회사를 다니는 목적이 뭐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돈을 벌려고 다니는 거잖아요. 누구나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자본이 축적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노동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뭔가를 더 보여줘야 되고 해야 되고 약간 그런 마인드입니다. 아,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게스트분의 생각이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저도 동일하고. 그러면은 이제 일에 대한 얘기를 살짝 했으니까 게스트분께서 이제 지금 실천하고 있는 워라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게스트분께서 실천하고 있는 워라벨은 무엇인가요? 저는 퇴근하고 나면은 항상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 운동이요? 네. 뭐 운동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예전에는 수영하러 다녔었다가 최근에는 복싱장에 복싱하러 다니는데 이게 스트레스도 풀리고 재밌어가지고
혹시 뭐 샌드백을 누구로 생각하고 때리는 건 아니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나를 가장 힘들게 한 사람. 그 매일매일 대상이 바뀌는. 네, 종종 바뀌죠. 그럼 반대로 이래다 스트레스가 클수록 복싱장에서 더 활력이 넘치겠네요. 그렇죠. 이제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갖고 퇴근한 날에는 운동을 하러 가서 이제 그걸 잊죠. 샌드백을 때리던지 뭐 더 힘들게 운동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수영부터 지금 하고 있는 복싱까지 다 합치면 하신 지는 뭐 기간 얼마나 된 거예요? 이제 거의 3년 6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3년 6개월이면 거의 습관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항상 퇴근 후에 운동을 하는 게. 네, 거의 특별한 약속 없으면은. 근데 보통 이제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뭐 집 앞에 공원이 있으면 또 여기 일산에는 공원이 많으니까 공원을 뛰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장 쉽게 하는 건 헬스인데 그 헬스나 뭐 공원 그런 게 아니라 뭐 수영이나 아니면 복싱 같이 좀 그런 특정 운동을 선택하게 된 뭐 이유나 그런 건 있나요? 수영을 하게 된 계기는 일단 수영장의 장점이 한 번에 씻고 그리고 땀을 흘리지 않고 그쵸. 이제 또 집에 갈 때 씻고 머리 말리고 한 번에 가서 집에 가서는 대충 손발 닦고 잠만 자면 되거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상쾌하고. 편리하겠네요. 네. 그런 거는. 그런 게 너무 좋았고 이제 옷 같은 것도 수영복은 수영복만 열심히 빨면 되니까 관리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았고 복싱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다이어트 하려고 가게 됐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하다 보니까 늘고 이러니까 실력이 늘고 이러니까 그런 게 느껴져서 더 오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복싱은 하신 지는 얼마나? 복싱은 이제 1년 6개월째 거의 돼가는 것 같아요. 1년 6개월이면 거의 이제 좀 자세가 잡혀 있고 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는 그쵸.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정도는 근데 이게 복싱을 하는 때 뭐 화요일 목요일 이럴 땐 킥복싱을 하거든요. 킥복싱까지? 네. 그게 진짜 스트레스 풀리는 데는 발차기를 한번 딱 하면 스트레스가 잘 풀려요. 아니 그 복싱 같은 경우는 되게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거의 최고봉이잖아요. 맞아요. 저도 예전에 복싱을 이제 배웠던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거기 이제 그런 벨 같은 게 있대요. 그 3분 잠시 땡땡 울리는 거. 근데 그 3분이 그렇게 긴 줄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엄청 그 시간 동안 힘들다고 하는데 운동이 그러면은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가시면? 저가 다니는 데 같은 경우는 30분은 이제 뭐 샌드백을 친다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팀이 돼서 미트를 잡아주고 서로 이렇게 친다든지 그렇게 하고 다른 30분은 크로스핏을 해요. 크로스핏이요? 네. 근데 이게 크로스핏이 재밌는 게 안 되던 게 되니까 이제 체력도 늘고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크로스핏에서 뭐 안 됐다가 된 거는 뭐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면은 팔굽혀펴기 같은 거. 횟수가 늘어난다거나. 여자들은 보통 못 하거든요. 그쵸. 네. 처음에는 뭐 하나 하는 것도 막 부들부들 떨면서 했는데 이제는 막 한 50개 정도는. 기본으로? 근데 무릎은 대고 해요. 그래도 안 쉬고. 50개 세기도 쉽지 않은 숫자인데 그걸 한다는 게. 그리고 풀업 같은 거. 턱걸이. 이거 남자분들도 힘들거든요. 잘 못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턱걸이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 못하는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엄청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되니까 재밌어서 더 하게 되고. 이게 그러면은 성취감이 느껴지다 보니까 네.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그쵸. 그러면은 그렇게 딱 1시간 쉬지 않고 채우는 거예요? 복싱 30분, 크로스핏 30분 이렇게? 그렇게 거의 하고 요즘에는 약간 러닝, 마라톤 이런 거에 흥미가 생겨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나서 러닝머신은 10분을 타고 집에 가요. 그러면 거의 1시간 10분 동안 쉬지 않고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엄청 막 피곤하거나 녹초가 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그러고 나서 씻고 나면 너무 상쾌해요. 이게 땀을 쫙 흘리고 나서 씻고 나오면 되게 상쾌하거든요. 그리고 나면 잠도 되게 잘 오고 이게 막 피곤하다기보다는 되게 활력이 넘치는 느낌이 커요. 오히려? 네.
아, 맞아. 예전에 뭐 불면증 있는 사람들이 네. 헬스장 가서 네. 운동하면 불면증 다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뻗어가지고. 아, 그럼 오히려 거기서 이렇게 운동하고 땀 흘리고 나서 씻고 나오면 집에 가서 이제 씻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남은 시간은 여유롭게 보내고. 그쵸. 뭐 그래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힘들면은 네. 쓸데없는 생각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아, 운동할 때는? 네. 네. 왜냐면 그런 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쵸. 왜냐면 이거 미트를 대거나 치는 것만 해도 네. 은근 계속 생각을 맞아요. 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 다른 생각하면은 안 되니까 네. 이제 그거에 집중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저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 운동 같은 경우에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네. 많이 먹고 신년 계획 중에서도 거의 목표 1순위잖아요. 네. 근데 이게 퇴근을 하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끝내고 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맞아요.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가세요? 저는 네. 약속 있으면 그게 운동이 거의 주 5일 가는 거여가지고 네. 검은 날? 네. 퇴근하고 나면 그냥 가고 네. 특별히 약속 없으면 항상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퇴근하고 가면 네. 배고플 때잖아요. 저녁 네. 시간대라. 네. 그 공복감이 있는 상태에서 운동하면 뭐 더 힘들거나 그런 건 없나요? 먹고 가도 되고. 먹고 가면 소화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과식하면 그래요. 적당히 뭐든지 적당히. 그리고 나서 아니면은 집에 와서 닭가슴살 이런 거 먹고. 그렇게 하면서 네. 이제 좀 건강한 삶을 맞아요. 유지가 되는 거네요.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아까 뭐 수영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 그러면은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워라밸이 갖춰진 거예요? 아니면 워라밸을 실천해야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된 게 운동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이제 운동을 왜냐면 제가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는 워라밸이 그렇게 급부상한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삶에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구나 하면서 이제 워라밸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일과 시간에 이 업무를 끝내고 나는 집으로 가서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러거나 뭐 친구들하고 약속이 생겨도 이거는 솔직히 주로 술을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나의 더 나은 30대, 40대, 50대를 위해서 운동을 하러 가야겠다 이런 것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방금 말씀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운동이 많은 사람들이 좀 실천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요소인데 가장 공감되는 말이 운동은 내일부터라는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거의 뭐 3년 넘게 이렇게 하면서 습관이 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조언이나 팁 같은 거 해줄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초반에는 막 의욕이 넘치니까 어떻게든 뭐 초반에는 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작심삼일이라고 3일까지도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일단 집에 가서 누우면은 귀찮아지거든요. 맞아요. 집에 가서 누우면 안 돼요. 집을 안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아니요. 그러니까 집은 가되. 그러니까 퇴근하고 나서 집으로 안 가고.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집에 만약에 가야 되는 동선이면 집에 가서 앉거나 눕거나 하지 않고 집안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옷 정리를 한다든지 뭐 밀렸던 빨래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부지런히 하고 운동을 하러 가서 이제 그렇죠. 일단은 좀 나태해지거나 무너지려고 하는 자신을 좀 다른 쪽으로 잡아야 되는 게 쉬면 안 돼요. 이제 누우면 진짜 일어나기 싫거든요. 누우면 끝 그냥 이제 누우면은 오늘은 그냥 쉬는 날이다. 혹시 이렇게 운동 오래 했으면서도 가끔씩 피곤해서 안 가고 그런 날도 있나요? 그쵸. 누우면 안 돼요. 이게 그러면 지금 운동은 거기를 혼자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 뭐 친구들과 아는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은 저는 항상 처음에는 혼자 가서 혼자 시작하는데 이제 다니다 보면 뭐 여러 사람들하고 안면이 서로 이제 익숙해지니까 친해져서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재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운동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친해지신 분들이랑 쉬는 날 만나서 공원에 마라톤 하러 가는. 네, 달리기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운동을 통해서 만난 사이여서 그런지 그 사람들과 만나서도 굉장히 좀 생산적이고 그런 걸 많이 하네요. 뭐 등산 가거나 뭐 집 앞 공원 뛰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뭐 아까 수영이나 그거 복싱 말고도 그리고 거기서 하는 러닝 말고도 뭐 등산도 하고 마라톤도 하고 그런가요? 네. 그러면 체력이 좀 남들보다 좀 좋으신 편이겠네요. 안 좋아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이게 완전 바닥이었으면은 이제 약간 보통 사람? 그러니까 이게 체력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고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안 그러면 한 번에 훅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너 그렇게 건강관리 안 하다가 어느 순간 맞아요. 젊으면 서서히 떠나는 게 아니라 확 떠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 30대니까 친구들이 출산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을 안 하거나 이제 그냥 평소에 20대랑 똑같은 생활 패턴으로 사는 친구들은 병원을 가는 횟수가 진짜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나이를 먹을수록 더 피곤해지고 더 힘들어지니까 그때 운동을 하려고 해도 더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는 나이를 먹을수록 근육이 더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골밀도도 낮아지고. 그래서 더 운동을 하는 게 이게 뭐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뭐 내 몸매를 위해서 이런 것보다는 나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이거를 생각하고 하면은 더 열심히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전에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였나? 김종국이 막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벌크업이 되니까 어떤 여자 게스트분이 이런 몸매 별로 안 좋아하는 여자들이 그러니까 난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워라밸에 대한 장점 얘기로 넘어가서 아까 운동을 꾸준히 하면 미래나 앞날에 이제 뭐 병원을 갈 수가 줄어들거나 좀 나중에도 건강 유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 운동을 꾸준히 한 결과 이렇게 좀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변화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뭐 일상생활에서의 장점 그런 게 좀 있나요? 약간의 정신력?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제 힘들면은 이게 체력이 안 받쳐주면은 솔직히 일을 하다가 사람이 금방 지치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일을 정말 하기가 싫고 예민해져요. 근데 일단 체력이 받쳐주니까 짜증이 덜 나요.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병원에 가는 횟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원래는 진짜 체력이 너무 안 좋을 때는 계절 바뀔 때마다 병원 가고 뭐 이랬었는데 확실히 운동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병원을 가는 횟수도 줄어들고 짜증도 덜 나고 그런 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성취감을 많이 느끼는 일이 생기니까 내가 다른 거 도전해도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되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뤄낸? 그러니까 나 이것도 될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도전심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운동은 어쨌든 꾸준히 하면 뭔가 늘어나고 뭐 이룰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지는데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뭐 일이 됐든 아니면 다른 무언가 됐든 또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다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되게 좋네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건가? 약간? 그런데 이제 하는 사람들은 진짜 꾸준히 하는데 그걸 꾸준히 하기까지를 다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 그 이제 꾸준히 하는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운동을 아까는 이제 운동을 가기 위해서는 집에서 눕지 말자 그랬었잖아요. 그거 말고도 이 운동이라는 걸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걸 신경 써야 될까요? 일단은 술을 안 먹어야 돼요. 왜냐면 술을 먹으면 그 다음날 숙취로 인해서 사실 집에 가면 바로 누워서 쉬고 싶거든요. 그거를 참아야 되고 아니면 절주를 그거 아니면 술을 마셔야겠다 이러면은
운동을 하고 나서 술을 마셔보세요. 아, 그렇게. 그러면 술 맛이 정말 좋아요. 아, 그래요? 진짜. 본인의 경험담인가요? 아, 그쵸. 근데 그 막상 그렇게 퇴근하고 운동하고 술 마셔도 시간은 뭐 한두 시간 정도밖에 차이는 안 나는데요, 사실. 그리고 이미 다 씻고 나왔으니까 집에 가서 간단하게만 더 씻고 자면 돼요. 혹시 그러면은 운동을 해서 체력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술이 더 안 취하거나 그런 것도 효과가 있나요? 네. 근데 이게 문제점이 술을 먹고 나면 이제 운동을 하고 나면은 사람의 혈관이 확장되잖아요. 아, 그래요? 네네. 혈액순환이 막 잘 되니까. 네네. 그럼 술을 먹으면은 확 취해요. 아, 이게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평소에는 괜찮을 수 있으나 운동 후 직후에는 음주를 가급적으로 지양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약간 FM이고. 네. 아니 그래도 운동을 하고 났으니까 술 좀 마셔도 뭐 괜찮잖아요. 그쵸. 맥주 한 잔 마시면은 그날 스트레스가 이제 딱 눅눅듯 사라지면서 내일 또 가서 새로운 거 잘 할 수 있을 거야. 약간 이런 마음다짐. 그러면은 이제 운동을 처음에 시작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술을 안 마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반대로 술을 마신다라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루틴이 깨지는 그런 거니까. 루틴을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루틴을 유지하는 그런 자제력과 절제력을 가진 상태에서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이제 그게 습관이 되고 그렇게. 근데 그 자제력과 절제력을 가지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 운동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이게 습관이 될 때까지는 얘도 일처럼 생각하고 싫어도 억지로 무조건 가야 돼. 그러니까 의무로 오히려 생각을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야 된다라는 그 한마디를 갖고. 돈을 냈잖아요. 근데 돈이 안 드는 운동이어도 일단 습관을 만들려면은 어느 정도 투자를 하긴 하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아깝다는 거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이거 오늘 내가 안 간 하루 얼마, 뭐 몇천 원이든 뭐 이래도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까운 줄 알고 좀 그렇게 가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루틴을 지키면서 그리고 일단은 이게 진짜 해야 된다라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은 현질로 해서 이건 돈이다. 오늘 하루 이거는 돈이야. 가야 돼. 이걸 벌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는데 이러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설날 이후에 뭐 운동해야겠다는 결심이 생기고 나면 헬스장만 배가 불러진다고. 나는 이제 안 가고 이러니까. 맞아요. 진짜 그러네요. 물론 움직이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고 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걸 이겨내고 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습관도 되고. 이게 근육통이 온대요. 뭐 하루 이틀 하고 나면은 근육통이 온대요. 근데 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오늘 아프니까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 가서 한 번 더 하면 다음 날은 그게 쉽게 돼요. 그러니까 누적이 되는 거죠. 나의 체력이. 그러니까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지만 나중에는 운동이라는 게 정말 내 자신을 이렇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준 최고의 파트너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네요. 그쵸. 스트레스 관리하는 데도 좋고 건강해지고.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앞으로 하는 뭐 워라밸러스 운동에 대한 뭐 목표나 아니면은 뭐 다른 운동할 계획이나 뭐 그런 건 있나요? 일단은 제가 요즘에 마라톤을 하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게 5km를 30분 안에 들어오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치. 꾸준히 뛰어야 되잖아요. 안 쉬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성공하고 싶은데 그게 일단은 1차적인 목표고 그걸 이루기 전까지는 일단은 달리는 것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냥 달리는 자체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은 복싱이 끝나고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복싱을 안 할 때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복싱은 월화수목금에 가면은 그거를 주말에 마라톤 연습을 하죠. 검은 날에는 복싱. 그러니까 파란색 빨간 날에는 마라톤. 그러고 이제 매일은 러닝머신을 뛰면서 주말에 마라톤 하기 위한 준비를 하죠. 진짜 이게 뭐 지금도 그게 나타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앞으로 삶이 뭔가 더 건강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 좋은 점이 네.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네. 피부가 진짜 좋아져요. 아 그래요? 네. 피부가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아까는 땀 흘리는 거 싫어서 처음에 수영 시작했다. 네, 했는데. 그래서 처음엔 땀을 흘리고 막 그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고 이런 게 너무 네. 번거롭게 느껴졌는데 네. 지금은 땀을 흘리는 게 정말 좋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 운동을 이제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먹은 분들이나 네. 아니면은 이제 운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심 없었던 분들도 네. 오늘 이제 게스트분의 얘기를 들으면 진짜 운동에 대한 자극 그런 게 좀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운동을 함으로써 네. 나타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나 맞아요. 아니면 일상에서의 더 나아진 내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얘기해줘가지고 네. 저도 운동을 하겠다라는 좀 마음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계기로. 네, 오늘 그 주혜경님과 위톡 2회를 함께 진행해봤는데 벌써 30분이 넘었어요. 아. 시간이 금방 가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떠셨나요? 아, 오늘 네. 너무 떨려가지고 이거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생각보다 제가 말을 잘해요. 네. 막힘없이 술술 나오고 네. 그리고 평소에 이제 관심 있고 그런 분야라서 그런지 되게 듣는 저에게도 운동 문외한인 저에게도 되게 와닿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다행이에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얘기나 뭐 그런 거 있나요? 뭐 마지막으로 뭐 네. 운동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네.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이 생기는데 네. 이 근육을 사람들한테 자랑하면 기분이 정말 좋아요. 내가 네. 뭔가 한 거를 네네. 뭐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지만서도 나 이런 거 있어. 너네 있냐? 이런 그렇죠. 왜냐면은 몸에 일단 갖고 있으니까 그냥 네. 티가 나가지고 네. 그럼 기분이 좋습니다. 자랑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 네 맞아요. 저처럼 뽐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최고의 취미는 운동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네. 강조드리면서 오늘 일산 FM 위톡 2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3회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